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피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화가 나고 참 참을 수 없게 하는 이 문재인의 남북 정상회담 평양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성원부터 이 수행원이라는 그 구성부터가 정말 모든 것을 이 보여주기 위한 그 가식적인 거에 치중하고 있고 그 속셈을 숨기는 말이죠. 그 문재인의 그 평양행의 특별 수행원 이름으로 가는 사람이 52명이라고 하는데 그 52명 중에는 특별 수행원입니다. 북한에 편지 쓴 중학생이 포함되어 있어요. 중학생이. 이게 무슨 관광 가는 겁니까? 이게 언론이 그렇게 해야만 쓰기 때문에 요런 장난을 하는 거죠.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가수 알리. 그리고 그 대선 때 완전히 그냥 노골적으로 문재인 창가 불렀던 어떤 그 무슨 유행가 작곡가 차범근, 현정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대체? 이게 무슨 공연단입니까? 이게 무슨 신사유람단이에요? 그래서 특별수행원이라는 이름으로 52명을 데려갑니다. 한마디로 온갖 쇼를 다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52명 중에 경제계 인사가 무려 17명이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이 데려갈까요? 다른 나라도 데려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북한이 다른 나라입니까? 북한이 우리가 무슨 대통령이 어디 미국 갈 때, 일본 갈 때에 경제인 데려가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근본적으로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 아주 위험한 나라죠. 그런데 왜 경제인들 데려가느냐? 김대중이처럼 이 김정일과 남북 정상회담 할 때에 김정은에게 돈다발 미리 바쳤죠. 그리고 또 들고 갔다는 설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 돈다발을 줄 형편이 안 되니까, 물론 지금까지 김정은과 문재인이가 정상회담을 한 이것이 정말 이 뒷돈 거래가 없었는가, 이것도 밝혀야 할 대목이지요. 대단히 의심스러운 대목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노골적으로 또는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돈다발을 줄 형편이 안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 저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고 북한 경제 개발, 김정은이가 말하는 핵과 경제의 이 병진 개발에 비위를 맞추느냐. 그게 바로 재벌 총수를 데려가서 투자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건
문재인이가 재벌 총수를 부르다가 야 투자 좀 해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가자고 하는 것 자체가 네가 술값 내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네가 술값 내. 술 한잔 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 어디 무슨 술집에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술값 네가 내라는 거죠. 경제인들 북한 데려가는 거 어이쿠 이게 뭔가 대번 메시지를 주는 거죠. 북한에 투자해라. 무슨 수가 있더라도.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망치는 수가 있더라도 당신네들 남북 경협, 남북 평화 운운하는 것을 위해서 투자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고도의 계략인 거죠. 이 명단을 보면 경제인 수행하는 그 명단 17명을 보면 김정은이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있고 문재인한테 이 경제 분야에서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느냐. 네? 삼성전자 이재용, 그 다음에 SK 최원석이,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뭐 이렇게 다 이른바 4대 총수를 다 데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을 그렇게 바꾸겠다는 거죠. 북한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문재인 생각은 뭐냐. 대한민국 경제에는 지금 생각이 없는 거죠. 소득 주도 성장? 정말 황당한 해괴한 이론을 갖고서 지금 서강대 김병주 교수가 명예교수가 칼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은 1950년대나 대한민국 경제에 맞는 이론이다 이거죠. 완전 좌파 경제. 그런데 이것은 이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자해다. 자해 행위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엄청난 국가 부도, 국가 파산이 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 김대중처럼 국가정보원을 통해 가지고 돈다발을 보내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것 같으니까. 물론 이것도 확인해 봐야죠. 이 밑돈을 보냈는지 그건 지금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경제인들을 데려가는 거. 결국은 투자하도록 압박을 하는 거죠. 고도의 지능적인 대북 퍼주기죠. 대북 퍼주기. 문재인이가 이제 세 번째 김정은과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퍼줘야겠다. 대한민국 경제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대한민국 경제를 갖고 북한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 황당무계한 구상을 이 사람들은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죠. 문재인이가 왜 평양에 가느냐. 그 평양의 목적을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4가지 정도 줄여서 말하면 요약을 저는 합니다. 첫째 뭐냐? 첫째, 이 북한핵 폐기 문제, 이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이미 문재인이가 며칠 전에 얘기했어요. 미북 간의 문제다. 왜 미북 간의 문제라고 지금 하느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야만 자신이 김정은한테 북핵 폐기해야 할 거 아니냐라는 소리를 하지 않기 위한 면피죠. 면피, 책임 전가. 미국이 알아서 해야 한다. 어떻게 북한 핵이 미국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입니까? 북한 핵의 노예가 대한민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묘한 걸 잘 보셔야죠. 왜 지금 이 북한 핵을 갑자기 이건 미북 간이 해결할 문제라고 하느냐. 그건 면피하겠다는 거죠. 김정은하고 관계가 어색해질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뭐냐. 그 북한 핵 폐기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아야만 평화 운운하는 말이죠. 전쟁이 없었다고 그 사기칠 수 있는 그러한 사기 위장극을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기 위장극을 침으로써 또 한 판 침으로써 이제 자신의 지지도를 높여보자. 그래서 부랴부랴 대북 특사단을 김정은한테 보냈죠. 보냈는데 김정은이가 뻔히 알고 있는 거죠. 빈손으로 온 거.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대북 특사단이 혼밥 먹었죠. 혼밥.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뭘 가져온 줄 알았는데 너희들이 가져온 게 뭐야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없으면 그냥 너희들끼리 밥 먹고 가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뭐 김정은하고 만찬을 하고 있다고 이 사기치다가 이거 사기치면 안 되겠으니까 그게 아니고 저녁 먹고 왔다. 김정은이가 뭐예요? 그냥 저녁이나 먹고 가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건 정말 뭐람 좋까? 그냥 모욕, 치욕을 당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이번 이 방북, 이 평양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여기에 대못을 박아두려고 하는 거. 세 번째가 뭐냐?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이용해서 북한에 대한 획기적 투자와 이 투자뿐만 아니라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 건설, 심지어 뭡니까? 민둥산에 나무 심는 그 산림 녹화까지 김정은의 경제발전 프로젝트에 결정적 기여를 하도록 하겠다. 넷째가 뭡니까?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약화시키고 서해 평화협력지대, 네, 황해도 해주에서부터 저 인천까지 완전히 프리 패스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노무현의 수건 사업이죠. 사실상 포기하는 선언까지는 아니지만은 포기에 가까운 약속을 하고 올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이걸 가만히 둬야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방송 앞에 올린 방송이죠. 청와대에서부터 서울공항에 이르는 그 도로 양쪽에 마땅히 태극기가 걸려 있어야 할 그 기봉에 한반도기를 쫙 꼽아놔가지고 한반도기 물결을 만드는, 문재인 씨가 북한에 가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태극기의 상징으로 마땅히 가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라면. 지금 무슨 뭐 인권 변호사 뭐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태극기를 꽂아놨어요. 태극기, 한반도기. 참 말이 안 나옵니다. 한반도기를 꼽아놨어요. 한반도기. 다시 한번 그것 좀 보십시오. 제 방송. 바로 앞에 그 칼럼을 말이죠. 완전히 그냥 이건 반포대교에서부터 서울공항까지 그 태극기 물결이 아니라 한반도기 물결을 보면서 이건 완전히 이건 북한 대동강변이구나. 이건 뭐 대한민국 한강변이 아니라 북한 대동강변을 연상하게 하고 또 남는 거죠. 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태극기를 버리고 한반도기를 달고 평양을 방문한 사태.
정말 엄청난 반국가적 사태인 거죠. 건국 이후 가장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에 의해서 국가 정체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말 마찬가지로 치가 떨리게 하는 게 아까 언급했지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강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른바 4대 그룹 실질적인 대표자들을 데려가는 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1950년 이 김일성의 남침 공산화 전쟁으로 인해서 잿더미가 된 대한민국, 그 잿더미가 된 대한민국을 딛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이 산업화 대통령이 국민의 피와 땀을 모아서 만든 이 대한민국 경제력을 갖고 그 경제력을 북한에 퍼주어서 이 북한 경제를 살리겠다는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 3대에 걸친 이 대북 퍼주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그 현실인 거죠. 정말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대북 투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모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뭡니까? 문재인이 대기업 총수들한테 이거 가야 된다. 막말로 팔을 비틀어가지고 지금 평양으로 데려가고 있는 거죠. 평양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정권의 뭐 적폐 기업이다, 적부역 기업이다, 이렇게 낙인 찍어가지고 이재용 같은 경우는 감옥살이를 시켰잖아요.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그런 사람을 지금 문재인이가 인도로 끌고 가고 지금 평양으로 끌고 다니면서 지금 자신의 정치적 속셈을 좀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이재용은 꼭 데려와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임종석이가 뭐라고 했느냐? 대법원은 대법원이고 일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일은 일이면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인 이재용을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인 거죠. 김정은이가 이재용 보고 막 오라고 했을 겁니다. 이재용 불러오세요. 최태원이 불러오세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대기업들을 바빠 죽겠는 이 대기업들을 갑자기 데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종수 일정이라는 게 몇 개월 전부터 이게 약속이 돼야만 가능한, 이 변경이 가능한 건데, 참 이게 말이 안 돼. 뭐 가자고 했는데 우리가 뭐 가지 않으라고 뭡니까 완전히 팔을 비틀어서 지금 데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에서 직접 돈다발을 퍼줄 수는 없으니까. 이 국가정보원, 김대중처럼 국가정보원을 통해 가지고 뭐 돈을 보내고 송금하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지금 기업인들 데려다가 지금 투자하게 만들겠다는 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기업 총수들이 북한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제2의 정몽원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현대그룹이 왜 이렇게 됐느냐? 정지용 회장이 김대중의 속임수에 넘어가 가지고 또 스스로 속아 넘어서 스스로 정지용 회장이 솥대 끌고 휴전선 넘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방북쇼를 벌였잖아요. 그러면서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무려 4억 5천만 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 네? 국정원 바로 잡겠다고 했던 김대중이가
국가 정보원 계좌를 통해서 북송했잖아요. 4억 5천만 달러를 박지원이 시켜가지고. 한마디로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런 김대중에게 노벨 평화상을 준 그 노벨 평화상 위원회는 정말 수치의 극치죠. 수치의 극치. 김대중이 그때 만약에 그 돈을 보내지 않았다면 북한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붕괴되는 거죠. 무려 300만 명이 굶어 죽었던 시절 아닙니까? 그때 이 4억 5천만 달러 말고도 엄청난 자금이 김정일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이 정설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에 산소호흡기를 꽂아주었다. 북한은 그 돈 때문에, 그 돈 덕분에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 핵 개발하는 데 돈을 썼다. 참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대한민국의 엄청난 이 안보 위기, 이 문제를 남겨놓고 간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데 그 현대그룹을 아들 정몽원 회장이 물려받았죠. 그래가지고 다시 아버지처럼 솥대를 몰고 북한으로 올라가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런 거 만들었죠. 그래서 현대그룹을 모두 대북 투자에 걸다시피 했죠. 결과로 돌아온 것은 뭡니까? 김대중이가 현대그룹을 봐주지 않았죠. 아주 야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대그룹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몽원이가 검찰 수사를 받다가 저 개동 현대 그 그룹 4옥 12층 자기 집무실에서 유리창 밖으로 투신 자살한 거 아닙니까? 물론 정몽원이가 타살이라는 의혹도 아직도 있죠. 어쨌든 간에 정몽원은 죽음을 맞이했고 현대그룹은 엄청난 위기 속에서 기업이 전부 다 조각조각 나게 된 거죠. 삼성그룹이 현대그룹과 비교할 때 지금 압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건희 회장이 이 대북 투자를 하지 않은 거죠. 정주영 회장과는 완전히 다른 계산을 한 거죠. 북한에 투자하게 되면 삼성이 망한다. 아주 현명한 판단인 거죠. 이재용 부회장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을 따라가 가지고 대북 투자를 섣불리 하게 된다면 본인은 제2의 정몽원이 되고 삼성그룹도 제2의 현대그룹이 될 것이다. 국민이 키워준 삼성, 국민이 키워준 현대그룹의 그런 꼴이 될 것이다. 그런 꼴도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이번에 문재인을 따라가는 경제 총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칫 섣불리 북한에 얼거들 경우 제2의 정몽원이 되고 제2의 현대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사장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피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